윤통이 곧 일본 빅쿡을 방문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3일 행사를 기준으로 128년 일본 노포를 방문하기로 했대. 동학 봉기 그리고 을미사변 당시에 개업한 128년 된 일본의 노포를 방문하기로 했대. 한일 정상 2차 만찬과 우리 근현대사. 자, 일본 도쿄의 번화가 긴자의 128년 노포가 될 것이다. 야, 2차 만찬은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통의 희망에 따라서 렌카테이 돈가스랑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다 블라블라블라 여기를 방문하게 될 건데, 스토리텔링을 하는 일본 외교 멋지다. 자, 가고 기시다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밥만 먹진 않겠지. 지소미야, 수출 규제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그리고 본격적인 교류의 여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자. 진정한 한미일 동맹으로 다시 나아가자.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랑 대한국 수출 규제 폭넓은 논의를 가질 것이다. 자, 요걸 가지고 빨갱이 민주당 새끼들은 아직까지 썩어 빠진 노재팬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데, 반일 선동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국익에 그것이 부합하는가? 아니다. 단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어떤 외교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지. 지금은 중국이라는 확장하는 제국 옆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가 새로이 발돋움할 기회를 잡고자 미국과 일본과 강력하게 손을 잡아야 될 때다. 야우, 우리 성렬이 오빠야 참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애국이지. 하고, 자, 김건희 여사는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만난대요. 자, 방일 이틀째 도쿄에서 안도 씨랑 만나서 교류할 예정. 그리고 안도 씨는 신칸센 타고 도쿄에 와서 김 여사를 만날 거다. 자, 2016년도에 이미 인연이 있어. 한국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 비지에전을 전시 기획할 당시 안도 다다오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깊은 친분을 쌓았었다. 아, 멋져. 능력 있는 신여성 우리 건희 언니야. 과거 함께한 작업을 통해서 건축으로 우리 시대에 던지고자 하는 화두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다. 양국의 친밀한 교류에 이바지하는 인연을 이어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안도가 뭐라 했냐? 자신의 건축 철학에 공감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그 당시에 전했다. 서로 간에 큰 호감이 있는 거지. 하고 안도씨가 뭐 했냐? 서울 종로구 JCC 아트센터 그리고 제주 서귀포에 있는 글라스하우스 등의 작품도 있습니다. 카메, 맞아, 요걸 빠뜨렸네. 결국에는 지소미아랑 관련된 얘기다. 한일 군사 경제 공조, 한미일 동맹과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지. 군사와 경제 공조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잘 하고 있습니다. 윤통 외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국익에 부합하는 진짜 외교. 저 빨갱이 새끼들이 재앙이랑 이 새끼들 국익을 팔아쳐먹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되는 희한한 노재팬 대결 구도로 어떤 세계 정세 흐름과도 맞지 않는 역류하는 미국과 일본과 붙어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오히려 중국에다 손을 잡고 중국의 똥개가 되어서 꼬리를 흔들었던 우리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행보다. 그리고 나는 윤통 오빠야가 너무 멋있는 게 욕을 먹던 말던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대로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거야. 와, 멋져. 우리 윤통 외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100개 기업의 CEO를 만났다. 일자리 창출에 반대되는 규제를 타파할 것이다. 자, 양질의 일자리는 나라 세금이 아닌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개새끼는 뭐 했어? 세금 졸라게 때려붓고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힘들게만 만들었지. 노동자와 기업가를 갈라치게 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사는 사람들 성별별로 모든 계층을 갈라치게 하고 거기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쫓았었는데, 우리 윤통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유 시장 경제에 따라서 세금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업이 돈 벌고 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지죠. 윤석열 정부 화이팅! 자, 규제 타파 미래 전략 기술 분야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 우리 오빠야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성렬이 오빠야는 어떤 대단한 어마무시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뚝심대로 밀고 나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뿐이야. 상식적인 이야기지.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당연히 기조로 상식을 기반으로 경제, 외교, 정치를 통해서 부합시켜야 이것이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지난 빨갱이 정권은 어떻게 했냐 이거야. 상식에 반하는 아름다운 사이비 같은 희한한 이념을 내서서 우리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자, 가고 윤통 보안 지시에 주 69시간으로 바뀌냐? 대국민 여론조사 토론회. 좋다. 뭐 노동자 위한답시고 시급 올려주고 일할 시간 줄여주고 마치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게 막았더라. 그리고 일자리를 더욱더 줄여드는, 일자리를 더욱더 없애버리는 그런 부작용만 나왔다. 지난 정권에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우리 윤통입니다. 그리고 릴리님 시급 오르고 일자리 더 없어졌습니다. 그죠? 시급을 올리니까 당연히 고용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지. 힘들어지는 거고. 시급이 올라가니 직원을 줄여야지, 사장 입장에서. 하니까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졌다. 모든 빨갱이들이 펼쳤던 정책들이 그러한 것 아니냐 이거야. 부동산도 봐봐요. 집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으면은 너희의 집이 생긴다고 거짓 선동을 해서 집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처럼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편이야. 그래서 집 있는 놈들을 때려잡자 해서 거기 선동된 빨갱이들이 야 집 있는 새끼를 때려잡자 해서 세금을 졸라게 때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가의 상승을 불러왔다. 임대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것은 곧 주거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지. 임대가가 올라가고 주거가 불안정해지니까 집을 사는 거야. 그것을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더 무서운 거지. 지금 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더욱더 가파르게 치솟고 하니까 또 세입자 보호한답시고 2+2 미친 병신 같은 정책을 펼쳐서 미리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2년 조삼모사한 거야. 2년을 더 벌었을 뿐이지 4년치에 상승될 임대가를 땡겨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얘기는 없는 사람들의 편이라고 하지만 정작 없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역행적인 정책을 펼쳤던 게 이 빨갱이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못 배우고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민주당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물고 빨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을 힘들게 만든 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갑시다. 우리 A클래스 오빠야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는 어느 정도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합니다. 고럼요. 자, 하고 진주숙이님 우리 직원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내가 망할 판인데 무슨 직원을 먹여 살려. 그리고 전날 만찬서 간첩 사건 충격, 여권 종북 간첩당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자, 봐봐. 멋있어.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이 지금 국힘당을 먹었습니다. 일부 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계속 까고 이분들에 대해서 딴지만 걸어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저는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정치 초년생, 정치한 지 1년밖에 안 된 우리 윤통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봐봐. 졸라 멋있죠? 단 1년 만에 보수, 우파, 거대 여당을 먹었어. 그리고 사실 나경원 날릴 때도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자기 뚝심대로 밀고 나가는 거 봐. 노세한 정치인 100명보다 1000배 만배 낫다. 지금 어쨌든 우리 윤통이 국힘당을 장악하자 드디어 그 힘없고 4분 5열 돼서 우리끼리 찢어져서 싸우던 국힘당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 봐봐. 종북 간첩당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간첩 사건의 충격 이러니까 발을 맞춰서 바로 쫙 치고 나가는 거 봐봐. 옛날에 개준석이 이런 애들 있을 때 어땠어요? 야, 간첩 얘기하는 거는 늙은 보수야, 틀딱이야. 이것은 수구 꼴통이야. 우리도 보통 극우로 가지 말자.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있으면 극우로 낙인 찍혀서 돌멩이 맞았을 거야. 근데 멋져. 자, 그리고 우리 태영호 봐봐. 자, 민주당은 JMS다. 민주당을 JMS 말고 다른 어떤 무엇을 빗대서 설명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 종교라니까. 개딸년들 하는 짓거리 보라니까. 사람이 죽어져 나가고 우리 삶이 파괴가 돼도 민주당은 절대 선이야. 종교 집단이랑 무엇이 틀리냐 이거야. 사과하라고 한데 태용호가 야, 윤석열에게 씨발 깡패는 괜찮고 JMS는 사과라고? 졸라 내로남불 빨갱이 씹새끼들.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로 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인지 대답해 보라우. 멋있어 태용호 장군님. 굿. 자, 무시할래님 자꾸 좌우 안 가리고 윤통 음해하는 이상한 놈들 때문에 그 모습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윤통 정말로 정치 잘하고 나라 일도 잘합니다. 솔직히 윤통 제 기대 한참 이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말미에 모든 언론사에 빨갱이들을 알박기 하고서 꺼져버리니까 제대로 달아주는 언론이 많이 없어. 자, 하고 문재인 정부 가스공사 재정 악화에도 대규모 배당금 장치. 가스공사뿐만이야 대부분의 공기관들 그 중에서 드러난 게 지금에서야 가스공사지. 기존엔 뭐였어? 전기공사, 한전, 그리고 KT, 공기관과학 반공기관들. 민간업체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가에서 임명을 하는 그런 기관들 바보라고. 저그들은 노동자 편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 그리고 국민들 주머니는 찢어놓고 저그들끼리 대규모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자, 요걸 가지고 전 정권의 어떤 비난만 하는 윤통 정권 이런 식으로 애들이 몰아갔는데 아니야, 저거는 범죄거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그들끼리 돈잔치한 매국노 짓거리다. 요런 것들만 밝혀내도 바로 잡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우리 편이라고 해서, 혹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으로 비난이 두렵다고 해서 요런 걸 덮어주는 것은 이 매국 행위에 동참하는 얘기다. 윤통 정권은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이런 자들을 찾아내고 처단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